안녕하십니까. 성장을 공유하는 미래의 인재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데일 카네기의 행복론 책을 통해서 성장을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업무상의 고민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 저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인원들의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아마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른다. 업무상의 고민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이라고? 웃기는 얘기군. 19년 동안이나 사업을 해온 내게 말이야. 남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벌써 나도 해결할 수 있었어. 사업상 고민의 50%를 제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이런 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냐고. 나 자신도 4, 5년 전에 이런 제목을 대했더라면 이와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런 약속 따위란 사실 무가치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의 사업상 고민의 절반을 제거해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결국 당신의 고민을 제거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고민을 극복해 왔는지 전해주는 일이다.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우선 앞서 인용한 알렉시스 카레 박사의 걱정과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단명한다 는 말을 상기해주기 바란다. 걱정이 이처럼 중대한 것이라면 여기에 쓰인 조언으로 당신이 가진 걱정의 10%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만족스러운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느 회사의 중역 한 사람이 영업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의에 허비했던 시간의 50%가 아닌 75%를 절약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것은 존슨 씨라든가 모 씨 혹은 오하이오주의 내 친구 아니면 막연한 어떤 인물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다. 주인공은 레온 쉼킨치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사 중의 하나인 사이먼 앤 슈스터사의 공동 경영자 중의 한 사람으로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람이다. 다음은 레온 쉼킨의 체험담이다. 15년 동안 나는 매일같이 거의 반나절을 회의나 토론으로 보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혹은 아주 그만둬버릴까. 잠옷 긴장하여 의자에서 몸을 꼬거나 온 방안을 서성거리기도 했다. 회의는 꼬리를 물고 잇따랐지만 아무리 해도 끝이 없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죽을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도 들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런 일을 해오면서도 달리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 누군가 나에게 쓸데없이 회의에 수비하고 있는 시간에 4분의 3과 초조한 긴장의 4분의 3을 제거하는 방법이 달리 있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에게 주제넘게 아는 체 하는 녀석이라고 욕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느 사이엔가 제거 방법을 생각해냈던 것이다. 이제는 벌써 8년 동안이나 이 방법을 실행해오고 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능률과 건강,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마술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느 마술처럼 이것도 방법을 알게 되면 지극히 간단하다. 비결은 이러하다. 첫째로 15년 동안 회의에서 왔던 갖가지 절차를 모두 폐지하고 동료 임원들이 실패한 사항들을 상세히 보고받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한마디 물음으로 회의를 종결시킨다. 둘째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내게 문제를 제출할 사람은 우선 다음에 네 가지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메모를 미리 만들어 제출하게 한다. 1.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무모한 의논을 계속했다.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적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채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 논쟁만 했던 것이다.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회의 진행 과정을 돌이켜보면 나는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분명히 파악하려 하지 않고 쓸데없는 회의에만 시간을 허비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몸소리 쳐진다. 3.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한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면 다른 사람이 나서서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흥분하게 되고 논의의 주제에서 이탈하는 일도 없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보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서 남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었다. 4. 당신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연히 번민만 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 더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제안하는 해결법은 이렇다고 기록해서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과 회의를 해왔던 것이다. 이제는 부하 직원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이 이러한 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온갖 사실과 그리고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다 마친 뒤라면 대개의 경우 나에게 찾아와 달리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적당한 해결법은 마치 토스터에서 빵이 튀어나오듯 나오기 때문이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토론은 예전의 3분의 1로 좋겠다. 순서 있게 논리적인 방법을 거쳐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무엇이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쓰거나 토의하는데 긴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토의보다 실천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 손꼽히는 나의 친구 프랭크 베트거도 이 같은 방법으로 사업상의 고민을 해소하여 수입을 2배가량 늘렸다고 말한다. 오래전 처음으로 보험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무한한 정열과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실망한 나머지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기지 않아 그만두려고 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고민의 근원을 파악하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일을 그만뒀을 것이다. 1번. 먼저 나 자신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내가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데도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면담할 때는 곧잘 되다가도 막상 계약할라 치면 글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몇 번이나 헛걸음질 치게 되는 것이 점점 싫어졌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능성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최근 1년간의 장부를 내놓고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거래처의 70%는 2번을 찾아가야 거래가 성립됐던 것이다. 3번, 4번, 5번씩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성사된 것은 겨우 7%에 불과했다. 다시 말하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매출의 7% 때문에 낭비했던 셈이다. 해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명백했다. 나는 한 곳에 2번 이상 방문하지 않기로 하고 그 시간에 새로운 고객을 찾는 일로 돌리기로 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1회 방문의 환산 가치를 2달러 80센트에서 4달러 20센트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프랭크 베거트는 미국의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일즈맨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한때는 보험업에서 발을 빼려고 했지만 실패를 수긍하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사업상의 문제에 위사항을 적용할 생각은 없는가? 단언컨대 반드시 50%는 당신의 고민을 해소해 줄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나는 어떤 해결책을 선택할 것인가? 걱정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 사실을 파악하라. 콜롬비아 대학교 헉스 학장이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세상의 걱정의 절반은 결단의 근거가 되는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서둘러 결단을 내리려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 2. 온갖 사실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결단을 내려라. 3. 일단 결단이 내려지면 실행하라. 그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라. 4. 어떤 문제에 대해 걱정이 생길 경우 다음의 물음을 생각해보라. 자, 첫째, 문제는 무엇인가? 둘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러한 4단계 과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차례차례로 그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조금 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나열한 뒤에 계속해서 실천에 옮겨가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답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성공 미인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